그리고 사랑은 왜 끝나나의 해제를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님이 쓰셨어요. 해제의 제목이 뭐냐면 쉽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지는데 누가 왜 괴로워하는가예요. 제목이 이거야. 교수님 해제를 팬기에 좀 읽어볼게요. 짧게 지속하고 쉽게 끝나는 사랑. 썸타다와 가성비라는 말이 연애를 구성하는 유행어가 되었다. 썸은 애매모호한 가능성을, 가성비는 경제적 투자에 비례하는 보상을 강조한다. 시장의 언어가 흥분, 헌신, 열정, 소통으로 상상되던 사랑과 연애 관계를 장악했다. 사랑은 이제 불확실성, 가능성, 투자 대비 만족감을 잘 다루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취되거나 좌절된다. 어장관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애와 성적 파트너는 늘어났다. 헤어짐은 조건 불일치의 결과일 뿐 더 이상 인격과 인성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 슬픈데요? 웰루즈의 책의 제목이 사랑은 왜 끝나나, 이별의 고통에 위안을 주는 책을 기대한 독자에게는 이 실망스러운 텍스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 책은 자유로운 연애와 선택이라는 현대사회의 고양된 가치가 만들어낸 모호함과 모순을 다룬다. 그렇게 쉽게 사귀고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왜 이별로 인해 분노하고 괴로워하는가. 이별이나 이혼 등 감정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관계의 단절에는 고통이 뒤따르고 자아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그 한 이유다. 에바 일루즈는 어떻게 자본주의가 성적 자유를 점령해 성적 관계와 낭만적 관계를 유동적이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를 묘사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사랑과 이별을 경험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스라엘, 미국에 거주하는 92명을 인터뷰하여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끝남 또는 사랑의 부재의 사회학적 원인과 결과를 묘사한다. 에바 일루즈는 현대의 사랑의 어려운 이유를 사회학적으로 풀어가는데요. 사랑이란 관계 또한 자본주의가 사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주기에 우리는 이에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교수님에 따르면 이제 연인도 소비 자본주의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사물 또는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먹는 취향이 안 맞아, 소비 취향, 습관을 견딜 수 없어, 아니면 그 어울리는 친구들이 별로야, 저라든 아주 구체적인 건수들로 헤어질 만한 이유가 되게 충분하다고 하네요. 관계에서도 출구 전략이 재빨리 모색된다고요. 선택의 자유는 관계의 지속이라는 약속을 압도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이기보다는 무한대로 존재하는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 애써 견디고 버티다가 이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에바 일루즈가 책 한 권 내내 막 계속 이런 얘기를 되게 구체적인 막 근거를 들면서 막 말해요. 392페이지쯤 오면 책이 되게 긴 편이거든. 그쯤에 오면 위로를 해. 이 책을 읽는 여성 독자는 아마도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닐까 자문할 것이다. 위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함을 건강한 리얼리즘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하고도. 애정생활의 형태가 변했다는 점은 어차피 우리의 현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자유와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반한다고 해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우리 가운데 대다수가 짝을 이루어 살거나 적어도 그렇게 살기를 갈망한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심지어 오늘날 세 쌍의 부부 가운데 한 쌍은 온라인을 통해 만났다는 통계가 위로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기술과 시장이 내가 묘사하는 것처럼 불행하기만 한 현상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논증은 결혼과 커플됨이라는 신중한 선택을 유일하게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런 논증은 낭만적 경험과 성적 경험 자체의 본성이 결혼 이전과 이후 그리고 결혼 생활 바깥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이 책은 결혼이나 안정적 관계 미래를 염려해서 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적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 자본주의로 인해 자존감의 관계 맺음의 규칙을 어떻게 변형해 왔는지 다양한 방식을 묘사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는 애정관계의 생태를 바꾸어 여성으로 하여금 쓰라린 굴종을 맛보게 만들었다. 거부와 상처, 환멸, 사랑을 끝내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지러울 정도의 현상은 심리치료라는 거대 경제적 문화적 시스템으로 순환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만드는 유일한 형상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영향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안희경 씨도 에바 일루즈 선생님한테 그래서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좀 더 자유를 원하는 상대의 요구에 참을성을 가지자고 하고 싶어요. 오늘날 개인은 두 개의 가치를 존중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유고 다른 하나는 한 번에 한 사람과 나누는 사랑입니다. 일부일처제 바로 독점적 관계죠. 이 가치는 때로는 충돌하고 함께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를 위대하게 만들 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묶여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서약을 기억하는 감각력. 누군가와 서약한다는 의미는 기범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는 모순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자유를 향한 상대의 요구를 받드는 건데
서약은 묶여있다는 의미를 기억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의미를 깊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이 서로를 하나로 묶고 있는지를. 김현미 교수님 해제 마지막 단락을 읽어볼까요? 관계의 평등은 파일을 똑같은 양으로 나누는 행위가 아니고 가치의 전환을 통해 관계의 새로운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연애가 결혼으로 종결되는 확률은 낮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비혼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영원하다. 성상품화, 섹스에 집착, 관계에 대한 기회주의적 성향은 자기와 대면하는 타자의 감정과 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관계의 윤리는 높은 수준의 청취 능력과 인격적 성숙으로 가능하다.